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4,200명을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대구에서는 추가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요. 대구 경북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총론에 입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상황이요. 네. 네, 대구 경북 상황은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증가 추세이고요. 예. 다른 지역은 생각만큼 많이 늘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지역은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지역 특히 충남 지역은 숫자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기 지역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 빨리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 같은 데는 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전체 환자 대비 대구 경북 지역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전체 예. 환자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환자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접촉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역학조사도 이제 심층적으로 일어나기는 기본적으로 어렵거든요. 환자가 네.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향후도 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일부 기간 동안에는 이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 요지가 이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이원화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전문가로서는 어떻다고 좀 보시는지. 당연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이거를 결정하기 한 이틀 전에 여러 번 제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제 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고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다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확진 환자인데도 예.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초기에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못 되고 초기에는 공무원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다가 예. 이제 사망자가 생기니까 전문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확진된 환자가 약 1,800여 분이 여전히 이제 자가에 격리되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가 격리되어 계신 분들이 경증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가 격리 조치가 되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들 분 중에서 거의 5분 정도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네.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경증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자가격리되어 계신 확진 환자들을 분류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중증도를 나눠서 그래서 이제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네. 나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환자들을 쭉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쌓인 데이터를 보니까 확진 환자 전체 중에서 80%가 경증 환자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중한 최중증에 이르는 분들이 이제 한 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20% 수준인 겁니다. 예. 나머지 80%는 이제 충분히 자가격리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중증도 분리가 안 되니까 사망 환자가 나오면서 예. 이제 이것마저도 분리를 해서 집에 격리 조치하기보다는 이분들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판단 하에 이원화를 한 거예요. 예. 정말로 경증으로 판단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모시게 되고 예. 이제 진짜 집중 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음압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예. 집중 치료센터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음압 병상이 총 한 1,0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거든요. 서울 네. 지역에 제일 많지만. 예. 그러는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위중한 분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음압 병상이 5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0여 개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병한 중증 환자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이제 음압 병상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병상,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병상을 무작위로 배분하고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동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 음압병실로 이동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이제 좀 직권적으로 배정을 하는 이런 예. 문제가 이제 확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경증 환자를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모시는데 생활치료센터가 또 기본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1,800여 분이 지금 자가에 계시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많아야 700병상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예. 여전히 이 문제도 해소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환자가 5,000명 수준이 되면은 이제 이 음압병상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음압병상도 거의 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초기에 발견된 환자라도 음압병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예. 현재 음압병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치료가 됐거나 네. 바이러스가 몸에 없다고 확인된 격리 해제되는 분들은 이제 퇴원을 시켜서 집에서 추가적인 그런 어떤 회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압병상도 이제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명 수준이 되었을 때 충분한 음압병상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각적인 것이 검토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치료를 이원화해야 되겠다. 센터도 이렇게 전국적 및 지역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 지금 각 지역 사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회는 아직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준비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음압병상은 기본적으로 순간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반면에 생활치료센터는 좀 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음압병상보다는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확보해두는 이런 방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전면 개편이 됐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제 우리나라 전체 확진 환자 중에서 약 80% 정도가 이제 경증이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중등도 또 중증 또 최중증 이렇게 예. 구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의 환자분들만 이제 집중 음압 시설에서 예.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지금 이제 이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80%에 이르는 경증 환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예. 나머지 분들만 이제 음압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기본 이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가 격리하시던 분들 중에 예. 이제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서 예. 경증이라고 초기에는 생각이 됐지만은 이분들도 이제 중증도 분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정말 경증인 분들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분들만 이제 음압병실이나 이렇게 집중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모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는 대구 지역에 약 1,800명인데 확보된 병상은 한 7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네. 여전히 이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이제 병상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음압시설 숫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음압병상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지자체들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직권으로 환자를 배분하게 되고 예. 이때는 이송 거리나 환자의 상태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이미 초기에 확진이 되셨던 분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병세가 호전되고 바이러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압시설에 그대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후 퇴원을 시켜서 자가에서 격리하면서 상황을 보는 동시에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발병 여부를 체크하는 그러면서 회복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음압 병상을 확보하는 이런 상태로 치료를 이원화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 최중증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나온 게 있는 건지. 초기에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병원에 갔을 때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혈압, 뭐 그다음에 맥박, 그다음에 뭐 체온. 뭐 이런 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식 유무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우선 하나는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상의 상태, 그러니까 경증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 이분들은 아주 고위험군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만성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예. 또 간에 이제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또 고위험군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가 기준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이런 추가 기준도 넣어야 예.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고위험군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돼서 정은경 본부장도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의 중에 이제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머물던 시설 격리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근데 그 사례와 지금 이번 생활치료센터의 사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본부장께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이제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예. 환자가 아니세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혹시 감염이 되어 있을까 봐 14일을 격리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1인 1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분을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1실을 쓰고 전체 격리 시설에서 14일을 보내고 최종 검사를 해서 음성이다. 그러면은 감염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가족품으로 되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오신 분들은 이미 환자세요, 환자. 확진자, 환자거든요. 예. 환자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1인 1실을 쓸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1인 다실을 써도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냥 한 개의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셔도 돼요, 사실은. 상관이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1인 1실이나 2인 또는 3인 1실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때 이제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바이러스가 남의 감염시킨다든지 남의 바이러스가 나를 감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고 예. 또 나의 면역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서 낫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낫게 되면은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 예. 그때는 추가로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재감염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이런 개념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집에 격리되어 계실 때는 전문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못 받아서 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생활치료센터로 모셔서 전문 의료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 예. 그러는데 비교적 뭐 1인 1실이나 1인 뭐 다인 1실을 쓰지만은 실제로는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예. 좀 더 생활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1인 1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동시에 이분들은 며칠을 격리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다만 계속적으로 시간 주기를 갖고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되면 예. 본인의 면역 기능으로 충분히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심지어는 완치됐다는 판단 하에 이분들은 퇴소 조치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리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의료 체계 개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그 배경에는 실제 중증에 놓여 있었는데 모르고 돌아가셨다거나 그렇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종플루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좀 비교해서 되돌아보면 공간의 부족, 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료원이라든지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어떤 감염병이 돌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돼 왔었는데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종지부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 신종플루 때가 있었고 이제 지난 메르스 때가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바이러스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확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신종플루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이 약 0.0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병원이나 특별한 시설에 격리를 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네. 다만 전체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증인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되었고 예. 그다음에 워낙 확산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예. 이제 메르스 때로 와보면은 메르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사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감염이 되고 나면 워낙 중증도의 질병 양태를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확산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확산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감염이 되면은 사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것이 각 이 음압병상이 필요하고 초기에 환자가 발견되면 바로 음압병실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에서도 마치 메르스 때 그랬으니까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런 방침을 적용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에 1번부터 28번째 환자가 나올 때 나오는 환자들을 전부 음압병실에 이제 모셔가지고 집중 치료를 했는데 예. 31번째 환자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국면이 된 좀 거예요. 이게.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면이 달라졌는데 31번째 환자부터는 국면이 마치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냐 하면은 신종플루와 같이 예.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메르스 때의 프로토콜, 메르스 때의 방식을 가지고 예, 예. 31번째 환자 이상에서부터 적용을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각 지역별로 음압병상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야 확충을 해야 되겠다. 되고. 또 하나는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예.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음압병상에 모시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도 예, 예. 음압병상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은 1인 1실을 쓰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비교적 많은 분을 모셔야 되는 경증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압병실을 전국적으로 좀 더 늘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병원, 각 예. 지역에 있어서 이 전문병원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개념조 정립이 되어서 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약간의 임시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아마 체계가 이번 기회에 아마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 짚어주신 것처럼 경증 환자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경증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80% 정도 그렇습니다. 되고 지금 중증 환자의 경우도 이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면 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생활치료센터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야 할 텐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까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잖아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바이러스의 양이 낮아져서 격리 해제가 될 때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바이러스가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거의 음성이 나오면은 음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퇴원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예. 퇴원 조치를 할 때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자가로 가셔서도 한 2주 정도는 스스로 격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확진 환자들이 치료가 되어서 퇴원 조치가 될 때도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치료센터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기본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일부 둔화되거나 충분히 늘어나고는 있지 않지만은 환자들이 만만하지 않은 숫자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예. 이미 음압병상은 대구, 경북 환자들에 의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점유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생활치료센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치료센터를 준비를 하고 지금 그 지자체에서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준비된 생활치료센터에 지금의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를 일부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요 부분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뭐 어쨌든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마녀 사냥이라는 반박 입장을 신천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만희 총회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샘플 자체가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예.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예. 다른 사람의 검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또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없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서 예. 확실히 신원을 확인을 하고 예. 검체가 확인됐는가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예. 만일에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되고 검체 결과의 검사 내용이 음성이다. 이러면은 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사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이만희 총회장의 예. 진단 결과다, 확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현황들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